이게 무슨...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응. 매매 계약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내 집이었잖니. 내 이름으로 된. 엄마, 우리 어떡하라고요? 갑자기 이러시면. 마지막 설거지 춘천 시내 고향 식당 2023년 겨울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67세인 나 김정숙이 걷는다. 30년 동안 걸어온 길. 발이 알아서 움직인다. 식당 뒤편 주방 문을 열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김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정숙 씨,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아이고, 섭섭하네. 주방장 박영순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정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고무장갑을 꼈다. 설거지통 앞에 서자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의 차가움도 이젠 익숙했다. 30년, 1950일. 이 설거지통 앞에 섰던 날들. 오전 10시, 아침 피크타임이 지나갔다. 설거지는 끝이 없었다. 그릇 100개, 200개. 세고 있지 않아도 손이 안다. 물기를 닦고 쌓고 다시 씻고 손등의 피부는 주름지고 거칠어졌지만 동작만큼은 여전히 빨랐다. 정숙 씨, 손 좀 쉬어. 커피 한 잔에. 괜찮아요. 오늘까지잖아요. 점심시간.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주방의 불소리. 30년 동안 들어온 교양곡이다. 정숙의 손은 쉬지 않았다. 거품, 물, 행주. 반복. 이 반복이 아들을 대학에 보냈다. 이 반복이 남편 병원비를 냈다. 이 반복이 춘천집 대출을 갚았다. 오후 3시 마지막 설거지를 끝냈다. 싱크대를 닦고 배수구를 청소하고 고무장갑을 벗었다. 손등에 새겨진 주름과 화상 자국들. 이것이 30년의 증명이다. 정숙 씨, 우리가 작은 거라도 준비했어. 직원 식당. 동료들이 준비한 소박한 케이크와 꽃다발. 30년 근속,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 정말 대단하세요. 아픈 날도 거의 없으셨잖아요. 손주들 돌보려고 서울 가신다며? 좋으시겠어요. 박수 소리. 정숙은 담담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잘랐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울컥하지도 않았다. 그저 끝이구나 싶을 뿐이었다. 이제 뭘 하지? 30년 동안 설거지만 했는데. 오후 5시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봤다. 낡은 설거지대, 녹슨 수전, 금이 간 타일. 여기서 보낸 시간이 아들을 키운 시간이고 남편을 보낸 시간이고 혼자 버틴 시간이었다. 사물함에서 짐을 꺼냈다. 여분의 앞치마, 손크림, 파스. 그리고 맨 안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날의 그녀와 남편,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다.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가벼운 얼굴로. 이제 좀 쉬어야지. 아이들 곁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춘천을 바라봤다. 30년을 살았지만 이제 떠난다. 서울로, 아들 곁으로, 손주들 곁으로. 이게 맞겠지. 퇴직하면 다들 그렇게 산다잖아. 서울 근교, 아들 집 앞, 저녁 7시. 큰 짐 가방 2개. 한 손엔 고향 식당에서 받은 꽃다발. 정숙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정하나가 나타났다. 깔끔한 재택 근무복 차림. 짧은 인사, 어색한 미소. 어머니 오셨어요. 길은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방은 2층이에요. 좁긴 한데. 괜찮으시죠? 민수는 아직 회사에서 못 나왔어요. 하나는 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정숙은 혼자 무거운 가방을 끌고 좁은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 끝, 작은 방 하나.
방문을 열자 2평 남짓한 공간. 싱글 침대, 작은 옷장, 창문 하나.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옆 건물 벽뿐이었다. 저녁은 좀 이따 드실게요. 민수 오면요. 하나가 문을 닫고 내려갔다. 정숙은 침대에 앉았다. 가방을 풀지 않았다. 꽃다발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다. 춘천집에선 창밖으로 남산이 보였다. 여긴 회색 벽이다. 밤 9시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왔어? 현관에서 들리는 목소리. 정숙은 방문을 열고 나갔다. 그래, 왔다. 오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미안해. 밥은 먹었어? 아직? 아, 그래. 하나야, 엄마 저녁은? 하나가 부엌에서 나왔다. 제가 배달시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었다. TV에선 뉴스가 나왔다. 대화는 없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다. 정숙은 치킨을 먹으며 생각했다. 30년 동안 설거지한 손으로 이제 뭘 해야 하지. 식당에선 쉴 틈이 없었다. 그게 익숙했다. 이 고요함이 낯설다. 밤 11시. 2층 작은 방.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그리고 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벽에 붙였다. 젊은 날의 가족 사진. 사진 속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중얼거렸지만 왜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손이 허전했다. 설거지통이 그립다는 게 이상했다. 30년 동안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산 사람이 그 차가움이 그립다. 이게 뭐지? 편하려고 온 건데. 새벽 2시. 화장실 가는 길에 거실을 봤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설거지할 그릇도 닦을 식탁도 없었다. 정숙은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불빛들이 반짝였다. 춘천보다 밝았다. 하지만 왜인지 더 어둡게 느껴졌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는 손주들 돌보고 밥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 30년 동안 남의 집 그릇을 닦았으니 이제 내 가족 그릇을 닦으면 되는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다. 이게 맞나? 이게 내가 꿈꾸던 퇴직 후의 삶인가? 방문을 닫는 순간 지어졌던 미소가 사라졌다. 정숙의 얼굴에 피로가 스며들었다. 67년을 산 얼굴, 30년을 설거지하며 산 손,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투명 인간으로의 삶. 3개월 후, 봄, 새벽 5시, 정숙의 눈이 저절로 떠졌다. 30년 습관, 몸이 기억한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 설거지대가 없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발소리가 날까 양말을 신었다. 방문을 열 때도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복도, 계단, 주방까지 마치 도둑처럼 움직였다. 주방에서 어제 저녁 설거지를 했다. 차가운 물, 익숙한 감촉, 손이 편안해졌다. 그릇을 닦고 식탁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했다. 이 손은 설거지할 때만 떨리지 않는다. 커피를 끓이려다 멈췄다. 냄새가 날까? 하나가 싫어하면 어쩌지? 정숙은 찬물을 마셨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6시. 아직 모두 자고 있다. TV를 켤까 하다가 그만뒀다. 소리가 날까? 그녀는 그저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떴다. 30년 동안 이 시간엔 식당 주방에 있었다. 설거지대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했다. 지금은 소파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본다. 이게 쉬는 건가? 아니면 기다리는 건가? 오전 8시. 하나가 내려왔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 아, 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오늘 재택근무거든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알았어. 하나는 거실에 노트북을 펼쳤다. 정숙은 2층으로 올라갔다. 자기 방, 2평, 할 일이 없다. 오전 10시, 정숙은 빨래를 했다. 자기 옷만 조심스럽게. 세탁기 소리가 컸다. 하나가 일하는데 방해되나. 문을 닫았다. 빨래를 넣을 곳이 없었다. 베란다는 하나의 화분들로 가득했다. 정숙은 자기 방 창문에 옷걸이를 걸어 빨래를 널었다. 좁은 방이 더 좁아졌다. 식당에선 빨래 넣을 시간도 없었다. 퇴근하면 밤 10시. 빨래는 주말에 몰아서 했다. 그래도 내 집이었다. 내 베란다였다. 지금은 눈치다. 점심시간. 정숙이 준비한 밥상.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30년 식당에서 배운 솜씨로 만든 음식들. 하나야, 밥 먹어라. 어머니,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샐러드만 먹을게요. 하나는 냉장고에서 샐러드 통을 꺼내 방으로 들어갔다. 정숙은 혼자 먹었다. 30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밥을 먹었다.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급하게 서서 먹을 때도 많았다. 그래도 외롭지 않았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 박영순의 투덜거림, 홀 직원들의 수다. 지금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오후 3시. 정숙이 거실을 지나가려 하자 하나가 손짓했다. 화상회의 중이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정숙은 복도에 섰다. 5분, 10분. 다리가 아팠다. 무릎 수술한 다리. 하지만 앉을 곳이 없었다. 15분 후에야 회의가 끝났다. 죄송해요, 어머니. 중요한 회의였어요. 괜찮아. 정숙은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봤다. 67세 얼굴. 주름진 손.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일까? 벽에 붙은 가족 사진들을 봤다. 민수와 하나의 결혼 사진. 신혼여행 사진. 작년 크리스마스 사진. 모든 사진 속에 자신은 없었다. 나는 이 집에 사는 게 맞나? 아니면 머무는 건가?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했다. 정숙이 준비한 저녁상. 돼지고기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와, 엄마 차린 거야? 잘 먹겠습니다. 민수는 앉았지만 스마트폰을 봤다. 밥을 먹으면서도 화면을 봤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진짜 힘들어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그래. 응. 살아남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하나는 샐러드만 먹었다.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어머니, 맛있어 보이는데 죄송해요. 정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먹었다. 혼자. 민수는 계속 스마트폰을 봤다. 하나는 샐러드를 먹으며 TV를 봤다.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따로였다. 3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밥을 먹을 때가 이보다 나았다. 박영순이 투덜대도 홀 직원들이 수다 떨어도 적어도 대화는 있었다. 숟가락 놓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밤 10시. 설거지를 했다. 차가운 물. 익숙하다. 손이 편안하다. 30년 습관.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손주를 돌보려고 왔다지만 손주는 주말에만 온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쁘다. 나는 할 일이 없다. 식당에선 쉴 틈이 없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 손이 터지고 발이 붓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다. 그게 힘들었다.
그만두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쉬는데 왜 더 힘들까? 정숙은 고무 장갑을 벗었다. 손등에 주름, 화상 자국, 굳은 살, 30년의 증거.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수와 하나는 각자 방에 들어갔다. 정숙은 혼자 TV를 봤다. 뉴스, 날씨, 드라마.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봤다. 춘천 고향식당 단체 카톡방. 사진이 올라왔다. 새로 들어온 설거지, 아주머니 환영해. 다들 웃고 있었다. 정숙 씨 자리가 너무 크네요. 새로 온 분이 고생하시네. 정숙 씨 보고 싶어요. 정숙은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도 보고 싶어요. 여긴 좋아요. 거짓말이다. 휴대폰을 껐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형광등. 고요. 너무 고요했다. 30년 동안 시끄러운 주방에서 일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주문 외치는 소리, 가스레인지 소리. 귀가 아플 정도였다. 지금은 조용하다. 숨소리만 들린다. 자기 숨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줄 몰랐다. 정숙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밤. 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누군가는 집에 가고 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창문을 닫았다. 다시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다. 이 집에 있지만 없는 것 같다. 숨을 쉬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67년을 살았다. 30년을 설거지하며 살았다. 그게 전부였다. 이제 그것마저 없다. 나는 누구지? 정형외과 진료실. 정숙은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을 반복했다. 의사가 X-레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이 정도면 수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이요? 네. 더 늦으면 보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족분과 상의해 보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정숙은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 의자에 앉아 무릎을 만졌다. 30년 동안 서서 일한 무릎. 하루에 몇 시간씩 설거지대 앞에 섰던 무릎. 이 무릎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집, 저녁. 민수와 하나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기,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무릎이 안 좋대. 수술해야 한다는데. 민수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하나가 먼저 물었다. 수술이요? 큰 수술인가요? 연골 수술이래. 입원도 해야 한대.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수술이요? 저희가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저 출장 가야 해서. 하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요양병원 알아볼게요. 거기서 수술하시고 회복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요양병원? 네.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아요.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저희가 매일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알았다. 민수가 미안한 듯 덧붙였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회사에서 진짜 미쳐 돌아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괜찮다. 알아서 할게. 정숙은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무릎이 쑤셨다. 30년 동안 이 무릎으로 일했다. 아들 학비를 벌고 남편 병원비를 냈다. 대출을 갚았다. 이제 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한다. 나는 짐인가? 수술실 앞. 택시를 타고 병원에 왔다. 정숙은 혼자였다.
접수처에서 서류를 작성했다. 보호자 연락처란에 민수의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바쁘다고 했으니까.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 앉았다. 옆에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환자들이 있었다. 딸이 어머니 손을 잡고 아들이 아버지 어깨를 두드리고 정숙은 휴대폰을 봤다. 메시지가 하나 왔다. 엄마, 수술 잘 되길. 퇴원하면 연락해. 민수. 그게 전부였다. 간호사가 불렀다. 김정숙 환자분, 들어오세요. 보호자분은요? 다들 바빠서요. 괜찮아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술 후에 전화드릴게요. 가족분들 연락처 남겨주세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수술대에 누웠다. 차가운 금속 감촉.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마취 주사를 맞았다. 천천히 숫자 세어보세요. 10부터 거꾸로. 19, 8. 마취에 빠져들며 정숙은 생각했다. 30년 동안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일했다. 그 차가움에 익숙했다. 지금 이 차가움도 익숙하다. 혼자라는 것도 이제 익숙하다. 의식이 흐려졌다. 천장에 형광등이 흐릿하게 번졌다. 병실 새벽 2시. 마취에서 깼다. 목이 말랐다. 무릎이 쑤셨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다. 병실은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옆 병상에는 환자가 없었다. 4인실이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물컵이 보였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정숙은 몸을 일으키려 했다. 무릎에 통증이 왔지만 참았다. 물컵을 집으려 손을 뻗었다. 조금만 더. 손끝이 닿았다. 물컵을 잡아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휴대폰을 봤다. 메시지가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병원 건물들이 보였다. 불 켜진 창문들. 저 안에도 누군가 혼자 아파하고 있을까? 정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고 30년 동안 참아온 것처럼. 간호사가 수뇌를 돌다가 정숙을 발견했다. 어머니, 깨셨어요? 아프세요? 괜찮아요. 물 드시려면 말씀하세요. 혼자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네. 간호사가 나갔다. 다시 고요. 정숙은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30년 동안 설거지하며 살았다. 손이 터지고 발이 붓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금 아들은 어디 있지? 새벽 4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기대하며 문을 봤다. 하지만 다른 병실로 들어가는 보호자였다. 민수는 오지 않았다. 병원 일주일 후. 퇴원 날. 정숙은 혼자 짐을 쌌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다.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네. 제가 혼자 갈 수 있어요. 택시 타시려면 1층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 현관. 택시를 기다리며 정숙은 휴대폰을 봤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퇴원이지? 저희 회식 있어서 못 가요. 조심히 와요. 회식? 정숙은 답장하지 않았다. 택시에 올라탔다. 집 앞 오후 3시. 택시에서 내려 짐을 끌고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없었다. 정숙은 열쇠를 꺼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안에서 잠근 것이었다. 그녀는 계단에 앉았다. 무릎이 쑤셨다.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10분, 20분, 30분. 정숙은 그저 기다렸다. 오후 3시 30분.
문이 열렸다. 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30분 전에. 아이고, 죄송해요. 이어폰 끼고 회의 중이라 몰랐어요. 하나는 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숙은 혼자 무거운 가방을 끌고 계단을 올랐다. 무릎에 통증이 왔다. 참았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무릎이 쑤셨다. 저녁 6시. 냉장고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 저희 회식 있어요. 저녁은 냉동실에 있어요.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돼요. 하나. 정숙은 쪽지를 떼어냈다. 냉동실을 열었다. 냉동 도시락 하나. 30년 동안 남의 집 그릇을 닦았다. 이제 내 가족은 나한테 냉동 도시락을 준다.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삐소리. 혼자 먹었다. 밤 11시 화장실 가는 길. 무릎 때문에 천천히 걸었다. 복도를 지나는데 민수 부부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멈췄다.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진짜 스트레스 심해. 민수의 목소리.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조금이 3개월째야. 회사 사람들 다 요양원 보냈더라. 우리도 알아보자. 정숙의 손이 벽을 짚었다. 엄마가 수술 받으셨잖아. 지금은 좀. 지금이 적기야. 수술 후 재활 명목으로 보낼 수 있잖아.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어머니도 거부감 덜 할 거고.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정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었다. 무릎이 아팠다. 수술한 무릎이 아니라 가슴이 아팠다. 요양원. 30년 동안 설거지하며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다.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켰다. 이제 그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 정숙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켰다. 춘천집 사진을 봤다. 작지만 마당이 있었다. 햇살이 들었다. 그 집을 팔고 이곳에 왔다. 틀렸다. 내가 틀렸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다. 정숙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30년 동안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일했다. 손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혔다. 그게 자랑스러웠다.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지금 그 가족이 나를 버리려 한다. 정숙은 손을 펴서 봤다. 주름진 손, 화상 자국, 굳은 살, 67년의 증거.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안에 내 자리는 없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지? 정숙은 오래된 가방을 꺼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들, 춘천집 등기부등본, 남편이 남긴 보험금 정산서, 종이들을 펼쳐봤다. 숫자들을 세었다. 적지 않았다. 30년 동안 모은 돈, 아들을 위해 쓰지 않고 남겨둔 돈.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정숙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춘천 소형 주택 시세, 혼자 살기 좋은 집, 노년 독립생활. 펜을 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 거실 새벽 4시. 정숙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첫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 통장, 등기부등본, 재산 목록. 30년 동안 모은 것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춘천집을 팔면 얼마, 보험금이 얼마, 저축이 얼마, 모두 합치면 혼자 살기에 충분했다.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지.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해가 떴다. 정숙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조용히 집을 나섰다. 부동산 중개소 오전 10시. 춘천행 버스를 타고 3시간. 정숙은 익숙한 골목을 걸었다. 30년 동안 출근하던 길.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다.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서울 잘 계시다가 웬일이세요? 이 집 팔려고 합니다. 정숙은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춘천 남산 쪽 집. 중개인이 서류를 봤다. 아, 이 집이요? 여기 요즘 괜찮은데요. 리모델링만 좀 하면 금방 나갈 겁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세요? 제 집이에요. 제 결정이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세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정숙은 중개소를 나왔다. 춘천 시내를 걸었다. 30년 동안 살았던 곳.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보다 편했다. 의암호 오후 1시. 강변 벤치에 앉았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며 호수를 봤다. 물결이 햇살에 반짝였다. 30년 동안 설거지하며 차가운 물만 봤다. 이렇게 예쁜 물이 있는 줄 몰랐다. 휴대폰을 꺼냈다. 노년 독립생활을 검색했다. 실버타운 광고들이 나왔다. 화려한 시설들, 웃고 있는 노인들. 하지만 정숙의 손이 멈췄다. 실버타운도 결국 시설이다. 또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사는 곳. 그녀는 다시 검색했다. 춘천 소형주택, 1인 가구용 주택, 귀농준비. 결과들이 쏟아졌다. 작지만 마당이 있는 집들. 햇살이 잘 드는 집들.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다. 카페, 오후 3시. 노트북을 빌려 매물을 검색했다. 춘천 외곽의 작은 주택들. 가격을 계산했다. 자신의 재산과 비교했다. 된다. 충분하다. 정숙은 중개인에게 전화했다. 저 집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춘천 남산 쪽에 나온 매물들이요. 지금이요? 지금 춘천 계세요? 네. 지금 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만나요. 춘천 남산 작은 주택. 언덕을 올라갔다. 작은 주택이 나타났다. 낡았지만 마당이 있었다. 햇살이 가득했다. 이 집 오래됐지만 구조는 튼튼해요. 혼자 사시기 딱 좋아요. 정숙은 마당에 섰다. 산이 보였다. 하늘이 넓었다. 서울 아들집 창문으로 보던 회색 벽과는 달랐다. 이 집 살게요. 네. 지금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중개인이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계약 진행할게요. 정숙은 다시 마당을 봤다. 여기에 텃밭을 만들 수 있겠다. 상추, 고추, 토마토. 30년 동안 식당에서 썰기만 했던 채소들을 직접 키울 수 있겠다. 해가 기울었다. 정숙은 집을 나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다시 올 거니까. 춘천 시외버스터미널 저녁 6시.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며 정숙은 휴대폰을 봤다. 민수에게서 부재중 전화 5통. 문자 3개. 엄마 어디야? 왜 연락 안 돼? 집에 안 계신데 어디 가셨어요? 병원 가신 거예요? 연락 좀 해요. 정숙은 답장하지 않았다.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춘천이 멀어졌다.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다. 저 안에 곧 내 집이 생긴다. 30년 동안 남의 집 그릇을 닦았다. 이제 내 집에서 내 그릇을 닦겠다. 서울이 가까워졌다. 정숙은 가방 속 서류를 만졌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새로운 시작의 증거. 무릎이 쑤셨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가벼웠으니까. 집 앞 밤 10시. 초인종을 눌렀다.
민수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안 하고. 춘천 다녀왔다. 춘천? 왜요? 이 집 팔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 집 명의가 내 거잖아. 내가 샀고 내 이름으로 등기했어. 너희 주려고 아껴뒀던 건데.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도 독립해봐. 진짜로. 나처럼. 정숙은 일어섰다. 방으로 가려다가 멈췄다. 3일 전에 계약했다. 잔금은 다음 주. 그때까지 짐 싸. 민수와 하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숙은 계단을 올라갔다. 방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참았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다. 곧 떠날 곳. 정숙은 가방에서 춘천집 사진을 꺼냈다. 곧 돌아갈 곳. 3주 후 거실. 민수 가족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왔다. 하나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멈췄다. 뭐야 이게. 거실 가득 쌓인 박스들. 갈색 테이프로 꼼꼼히 봉인되어 있었다. 하나의 화분들도 소파 쿠션들도 모두 박스에 들어가 있었다. 민수가 가방을 떨어뜨렸다. 엄마, 엄마. 정숙이 2층에서 내려왔다. 평온한 얼굴. 손에는 테이프 커터기. 왔니? 여행 잘 다녀왔어?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보면 몰라. 짐 싸는 중이지. 민수가 다가왔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이사를? 춘천으로 돌아간다. 나는. 정숙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부동산 계약서. 이 집 3일 전에 계약했다. 잔금은 다음 주 금요일. 하나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네. 이게 무슨.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응. 매매 계약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집이었잖니. 내 이름으로 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우리 어떡하라고요? 갑자기 이러시면. 갑자기 3주 전에 말했잖아. 그게 진짜일 줄은. 정숙은 민수를 봤다. 40년을 키운 아들. 지금은 당황한 얼굴로 앉아있는 아들. 너희도 진짜 독립해봐. 나처럼 말이야. 하나가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잘할게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정숙은 창밖을 봤다. 내가 틀렸어. 여기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너희도 불편했고 나도 불편했어. 민수가 일어섰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30년 동안 설거지하며 살았어. 차가운 물에 손 담그고 남의 그릇 닦으며. 그게 내 전부였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내 그릇 닦고 싶어. 내 집에서. 밤 10시 정숙의 방. 짐이 다 쌓여 있었다. 30년 동안 모은 것들. 많지 않았다. 박스 5개면 충분했다. 정숙은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을 떼어냈다. 젊은 날의 자신, 남편, 갓 태어난 아들.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여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왜?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응. 민수가 침대에 앉았다. 한참 말이 없었다. 엄마, 저 요양원 얘기한 거 들으셨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야. 정숙은 아들을 봤다. 너도 힘들었겠지.
회사 일도 바쁘고 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그래도 나도 이해해. 67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지. 하나도 힘들었을 거야. 민수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정숙은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40년 동안 해온 것처럼. 넌 잘 컸어.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고 엄마가 바라던 거 다 이뤘어. 그런데 왜 엄마를? 이제 나도 내 삶 살고 싶어. 67년 동안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어. 이제 그냥 김정숙으로 살고 싶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춘천 가시면 자주 갈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그렇게 하자.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요. 응. 그게 좋겠다. 민수가 일어섰다. 문 앞에서 멈췄다. 엄마 사랑해요. 정숙은 웃었다. 나도. 다음 주 금요일 이사날. 이사 트럭이 도착했다. 정숙의 박스 5개를 실었다. 많지 않았다. 민수와 하나가 현관에 섰다. 어색한 침묵. 어머니, 춘천 가시면 연락 주세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정숙은 두 사람을 봤다. 며느리 하나.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이 편해 보였다. 하나야. 네, 어머니. 미안해. 너도 많이 힘들었지. 하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못해드렸어요. 아니야. 넌 잘했어. 다만 우린 안 맞았던 거야. 그게 누구 잘못은 아니야. 하나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정숙은 트럭에 올랐다. 창밖으로 두 사람이 보였다. 손을 흔들었다. 정숙도 흔들었다. 트럭이 출발했다. 서울이 멀어졌다. 3개월 살았던 곳. 투명 인간으로 살았던 곳. 이제 춘천으로 간다. 30년 동안 설거지하며 살았던 곳. 이제 내 집에서 살 곳. 정숙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새 집 열쇠. 무거웠다. 하지만 따뜻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집의 열쇠. 춘천 남산 작은 주택. 이사 트럭이 멈췄다. 정숙은 내려서 집을 봤다. 작은 단층집. 낡았지만 마당이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여기에요? 네, 여기요. 이사 짐꾼들이 박스를 날랐다. 5개. 67년 인생이 박스 5개. 어머니, 다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트럭이 떠났다. 정숙은 혼자 남았다. 집 앞에 서서 한참 바라봤다. 내 집이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집. 현관문을 열었다. 작은 거실, 부엌, 방 2개. 많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박스를 풀기 시작했다. 옷, 이불, 그릇, 사진.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부엌 찬장에 그릇을 놓으며 생각했다. 30년 동안 남의 집 그릇을 닦았다. 이제 내 그릇이다. 벽에 사진을 걸었다. 남편과의 사진, 어린 아들 사진, 젊은 날의 자신. 사진 속에서 모두 웃고 있었다. 여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저녁, 혼자 차린 밥상, 밥, 김치, 계란 프라이. 소박했다. 하지만 맛있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 정숙은 밥을 먹으며 노을을 봤다. 30년 동안 이런 저녁을 못 먹었다. 식당에선 손님들 설거지에 쫓겼고 서울에선 눈치에 쫓겼다. 지금은 아무도 쫓지 않는다. 다음 날 새벽 의아모. 정숙은 강변을 걸었다.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30년 만에 산 커피. 자기 돈으로 마음껏 벤치에 앉아 일출을 봤다. 물 위로 해가 떴다. 주황빛이 번졌다. 새들이 울었다. 30년 동안 이 시간엔 설거지대 앞에 있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고 지금은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본다. 새로 오셨어요? 얼굴이 낯선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70대쯤 보이는 할머니. 네,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서울 버리고 왔어요? 대단하시네. 정숙이 웃었다. 버린 게 아니라 찾았어요. 나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심정 알아요. 나도 자식들 집 전전하다 여기 왔거든.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그쵸? 매일 여기 나와요. 산책하러. 같이 거실래요? 좋아요. 두 할머니는 강변을 걸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편했다. 춘천 중앙시장 오전 10시. 정숙은 장을 봤다. 30년 동안 식당에서 쓰던 재료들. 이제 내가 해먹을 재료. 할머니, 새로 오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고추장수 아저씨가 물었다. 네, 남산 쪽에 이사 왔어요. 아이고, 반갑네요. 이거 서비스. 자주 오세요. 아저씨가 고추를 한 줌 더 넣어줬다. 정숙이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려. 동네 사람끼리. 시장을 돌며 이것저것 샀다. 채소, 과일, 생선. 장바구니가 무거웠다. 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웠다. 30년 동안 식당에서 남의 재료를 썼다. 이제 내 재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당에 서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땅을 봤다. 여기에 텃밭을 만들어야지. 상추, 고추, 토마토. 직접 키워서 먹는 거야. 집, 저녁. 혼자 차린 저녁상.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생선구이. 정성껏 만들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 새소리, 바람소리. 30년 동안 시끄러운 주방에서 일했다. 지금은 고요하다. 하지만 이 고요가 편하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차가운 물, 익숙한 감촉.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그릇을 닦는 것이니까. 거실에 앉아 일기를 썼다. 30년 만에 쓰는 일기. 오늘은 김정숙으로서의 첫날. 67년 만에 처음 만났나. 반갑다. 펜을 놓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떴다. 서울에선 보지 못했던 별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왔어. 집은 괜찮아요? 좋아. 마당도 있고 산도 보이고. 다행이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아이들 데리고.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다. 정숙은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삶. 일주일 후 정숙은 마당에서 흙을 파고 있었다. 텃밭을 만드는 중이었다. 삽질이 힘들었다. 무릎도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담을 넘어 물었다.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텃밭 잘해요. 같이 해요. 아주머니가 너머와 함께 흙을 팠다.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며 일했다. 어머니,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요? 서울에 있어요. 아들 하나. 같이 안 사시고요? 정숙이 웃었다. 같이 살려다 안 맞아서. 이제 혼자 살아요. 잘하셨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자식들이랑 살면 서로 불편해요. 그쵸? 오후 내내 텃밭을 만들었다.
해가 질 무렵 완성됐다. 작지만 예쁜 텃밭. 다음 주에 상추 모종 사러 가요. 같이 가요. 좋아요. 아주머니가 돌아갔다. 정숙은 텃밭을 보며 물을 뿌렸다. 30년 동안 남의 집 채소를 썰었다. 이제 내가 키운 채소를 먹겠다. 2주 후, 토요일 오후. 차 소리. 정숙은 마당에서 일어났다. 민수네 차였다. 차에서 민수 하나 그리고 아이들 둘이 내렸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다. 정숙은 아이들을 안았다. 어머,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민수가 다가왔다. 엄마, 집 좋네요. 마당도 넓고. 그쵸? 텃밭도 만들었어. 하나가 둘러봤다. 어머니, 정말 예쁘게 꾸미셨네요. 서울집보다 훨씬 좋아요. 응, 나도 그래. 점심을 차렸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5명이 둘러앉았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민수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하나가 덧붙였다. 어머니, 저희가 못해드렸어요. 죄송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서로 떨어져 사는 게. 식사 후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정숙은 민수와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봤다. 엄마, 자주 올게요. 한 달에 2번씩. 그래. 올 때 손주들 꼭 데리고 와. 응. 해가 지고 민수네가 떠났다. 정숙은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졌다.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마당에 남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아직 들리는 것 같았다. 가을, 정숙의 집. 텃밭이 무성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정숙이 직접 키운 채소들. 어머니, 올해 농사 대박이네요. 이웃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5명. 모두 혼자 사는 할머니들. 김장 준비해야죠. 다 같이 해요. 좋죠. 마당에 김장 준비물이 쌓였다. 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김치를 담갔다. 정숙 씨, 서울 가서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자식들이랑 떨어져 사는 게 제일 편하죠. 맞아요. 김장이 끝나고 할머니들이 돌아갔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가을. 오후 3시 초인종. 정숙은 텃밭에서 일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민수였다. 혼자. 엄마. 왔어? 오늘 오는 날 아니었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정숙은 민수를 보았다. 얼굴이 수척했다. 눈가에 그늘이 졌다. 들어와. 차 줄게. 거실. 2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숙이 감입차를 내왔다. 차 마셔라. 내가 직접 딴 감입차야.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한참 말이 없었다. 엄마. 왜? 미안해요. 뭐가? 다 미안해요.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 했던 것도, 집에서 투명인간 만든 것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정숙은 차를 마셨다. 답하지 않았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가 좋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30년 동안 설거지하며 나 키운 거 알아요. 손 터지고 발 붓고 그렇게 일한 거 알면 됐어. 정숙은 아들을 봤다. 대신 자주 와. 손주들 데리고. 그게 더 좋다. 네. 민수가 차를 다 마셨다.
정숙이 물었다. 회사는 괜찮아? 네. 이번에 승진했어요. 잘 됐다. 하나도 요즘 일이 잘 돼서 기분 좋아해요. 다행이네. 두 사람은 한참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편했다. 강변 오후 4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의야모를 따라.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정말로. 응. 67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봐요. 정숙은 강물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설거지하며 살았어. 차가운 물에 손 담그고 남의 그릇 닦으며. 그게 내 전부였어. 이제는 내 그릇을 닦아. 내 집에서 내가 원할 때. 민수가 멈춰섰다. 엄마, 존경해요. 뭐가? 67살에 새로 시작하는 거.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정숙이 웃었다. 너도 할 수 있어. 사람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이야.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해가 기울었다. 노을이 물들었다. 집 앞 저녁 6시. 민수가 차에 올랐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올게요. 가족 다 데리고. 그래. 내가 텃밭 채소로 저녁 만들어줄게. 엄마, 김치도요? 당연하지. 민수가 웃었다. 정숙도 웃었다. 차가 출발했다. 정숙은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졌다. 정숙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일몰을 봤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엄마 텃밭 채소로 저녁 만들어주세요. 사랑해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답장을 보냈다. 그래. 기다릴게. 나도 사랑한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을을 봤다. 나레이션 정숙의 목소리. 30년 동안 누군가의 설거지 아줌마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김정숙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구 때문인 것도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한 삶. 이게 진짜 퇴직이구나. 카메라는 천천히 물러났다. 평상에 앉은 정숙. 그녀의 작은 집, 마당의 텃밭, 뒤로 보이는 산. 해가 완전히 졌다. 집안에 불이 켜졌다. 따뜻한 주황빛. 카메라는 계속 물러났다. 산 아래 작은 집. 따뜻한 불빛이 켜진 집. 그 안에서 한 여자가 6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